네, 오늘도 제가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 기사를 또 가지고 와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일보에서 다룬 기사 내용이고요. 결식노인 16만에 해당하는 현재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을 통해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녹음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제 지자체 무료 급식에 지원을 받고 있는 본 결식 노인분들이 전국 16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 65세 고령 인구가 거의 20%에 진입 예정이신 상황에서 또 OECD 통계상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그 압도적 1위, 그리고 그 독거노인은 이제 400만에 가까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뭐 노인 자살률 1위는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사 중에서 본 것도 있고 이제 계속 찾아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이 1위라는 점은 뭐 유명하긴 한데 노인 자살률은 이제 압도적인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냥 뚫고 나가버릴 정도로 이제 아마 그 자살률을 통계를 보고 오시면 상당히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30대까지만 해도 3, 40대까지만 해도 1위가 자살률이다 보니까 굉장히 와 엄청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사망 원인이 다양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살률의 그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 원인에도 빈곤한 노인들의 그런 자살률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기사 내용 중에서도 다뤄지는 부분 이야기가, 인터뷰에 응한 한 어르신에게 이제 기자가 식사를 권했는데 결식 노인분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평소에 이제 한 끼를 먹는데 지금 두 끼를 먹게 되면은 다음에 더 힘드니까 이제 거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다음 날 한 끼 먹게 되는 그 배를 굶어야 되는 그 상황이 더 괴롭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는 게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진짜 어쨌든 그 해당 어르신의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배고는 삶을 살았겠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먹는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던,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미국의 그 원조 받았던 밀가루나 이런 뭐 우유, 분유 이런 걸 타 먹던 이야기를 진짜로 합니다. 60년대생도 하는데 지금 어르신분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장년 때는 이제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나름 이제 끼니도 자기 끼니랑 이제 가족들도 끼니를 챙기는 가장이었다가, 다시 노인이 됐을 때는 이제 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결식 노인이 된 상황이니까, 진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여기에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이고요. 제가 뜬금없이 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노인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까? 저는 평생 비만이었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식사량을 조절한 경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노인이 되면 진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무료급식소를 찾아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로 일식이라던가 이제 그런 금식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스스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혹은 어떤 날은 이제 금식을 하는 행동 자체는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하나는 이제 파스팅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스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다와 이제 그러니까 금식과는 차이가 자발적으로 내가 먹는 것을 멈추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행동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수양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자기 통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체내에서 건강한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지금 결식 노인의 한 끼는 이거는 굶주림이죠.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오는 어, 굶주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한 식사량 감소 이거는 엄청난 괴로움이죠. 실제로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서 수감됐을 때 되게 엄청 이제 되게 굶주림에 시달렸었는데 진짜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진짜 어떤 진짜 비인간적인 행위라도 하게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굶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생각까지도 만들게 하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한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생리적 욕구를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괴로움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엄청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 살아온 건 아닌데 나도 가장 한때는 가장이었고 내가 진짜 우리 자식들 내 뭐 마누라들 이렇게 끼니 다 챙겨주고 이렇게 다 먹여 살렸는데 이제 다 늙어와서 가족들 없고 다 떠났고 연락 안 되고 나는 무료급식소에서 끼니 안 주면은 배 골마야 되고 한 끼는 무료급식소를 가서 먹고 돈 조금 있는 걸로 이제 빵 사 먹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은 아예 그런 괴로움이 없겠지만 분명히 어르신들도 한때는 청장년 시절에는 정상적으로 몸 건강한 분이셨다면은 자기가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가끔 외식도 하고 술 한잔도 하면서 친구들과 술도 먹고 또 가족들이랑 외식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떠오르면은 현실에서 결식 노인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빈곤에 처한 어르신들 분명 결식 노인 16만을 더 넘어서서 독거노인 400만 중에서도 많은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괴로움 건강적인 부분이 많이 자기 삶의 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항상 그 절대빈곤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한국의 그 복지 체계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한 곳에 집중할 만큼 그 촘촘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복지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도 이제 부족하고 또 복지 정책이라는 게 생각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한정적이고 올라가려고는 하진 않고 또 한 번 예산이 이제 주어졌는데 또 그 예산을 이제 다시 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경직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복지 정책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보조적으로 계속 그 많은 단체들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문화가 좀 생겨나려면 많은 이제 여론에서 다뤄지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런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한 번에 손길은 내밀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조금은 전달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발언에 힘이 있다면 참 좋았으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소소하게 이런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일시 후원 담은 10,000원 돈이라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10,000원도 큰 돈도 아니라서 그냥 요즘은 도시락 한 3끼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한 2, 3만 원은 이제 후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참 저도 제 호주머니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캥거루라서 최저임금인데 뭐 그리고 저도 제 수중에 있는 경제력으로는 최대한 몰래 이게 사실 그 기부나 후원이라는 것도 이게 가정 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몰래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참 아무튼 그렇고요. 뭐 큰 돈도 아닌데 참 몰래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네요. 사실 배달 음식 한 번 안 먹어도 후원할 돈 2만 원은 생기는 게 현실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참 노인 어르신분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꼴에 한튼 경력에 어르신들 돌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식노인에 대한 기사 한번 참조해 봤고요. 또 좋은 기사 있으면 또 소개시킬 만한 기사 있으면 또 이렇게 전달하고자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녹음을 들어주신 제 라디오를 들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